여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 또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TK 출신인 이 지사는 영남과 호남을 연이어 방문해 전국구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다졌는데요. 국민 여러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로 대권 출마 선언을 시작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는 억강부약의 정치를 약속했습니다. 약자의 삶을 보듬어 안는 억강부약의 정치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열어가야 합니다. 정책 중에서 이 지사는 스스로를 조직과 후광, 연구가 없는 흑수저로 칭하며 불공정, 불평등, 승자 독식 구조 타파를 강조했습니다. 15분짜리 출마 선언 영상을 통해 평생 공돌이로 썩고 싶은 생각이 없다. 제명아 정신 차리자 등 어릴 적 일기를 공개하며 인간 이재명의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국민면접 행사 뒤 취재진이 첫 질문으로 도덕성 우려에 대해 묻자 과거 형수에게 막말과 욕설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있는 사실들을 다 우리가 인정하고 뭐 제가 부족한 부분은 또 채우고.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이 지사는 잠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셔서 죄송합니다. 최대 리스크인 형수 욕설 논란이 대선 과정에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자 선제적으로 사과한 겁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형수에 대한 앙금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안 그러려고 노력하겠지만 뭐 어떨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 지사가 뭐 대선 출마하고 뭐 하는 거 뭐 다 좋은데 그건 뭐 본인이 오래부터 준비했으니까. 그런데 현직 지사잖아요. 선출직 공직자잖아요. 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지역을 돌아다니면 그 지사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사직을. 그렇죠. 그 어떠세요? 법은 뭐 90일 전에 그만두면 되게 돼 있지만은, 그러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내가 하도 언론에 오르내리고 이래갖고 내가 감사원장직 수행하기 어렵다 해서 이제 그만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사가 대선 후보 여권이 1인데 그 더구나 공식 선언까지 하고 지역을 다니면 당연히 경기도 지사직은 그만둬야지. 경기도 지사직이 무슨 대선 후보 인질이 아니잖아요. 그런 처신은 저는 옳지 않다고 예, 봐요. 어쨌거나 이재명 지사는 여권 대선 후보 1위로서 자신감이 엿보이고 또 정석대로 그 수순을 차분하게 밟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워낙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게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그런 대결 구도가 아니고 이재명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 이재명, 이재명이 실수를 얼마나 하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 이재명의 싸움으로 점점 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기 실수를 줄이는 게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선관위원이 지금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당 선관위. 예. 그래가지고 당 경선에 대해서 또 지나치게 또 제 생각을,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만 말씀을 드려야지 제 주관적인 생각은 오히려 지금 야당 얘기는 많고 할 수 있는데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못하겠네. 지지 안 하니까 선관위원이 됐죠. 그래서 경선 잘 관리할 거고요. 갈등 수위를 또 좀 낮추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제가 그 후보들 중에서 한 명만 지칭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워낙 이슈몰이 하시는 분이라 추미애 전 장관은 흥행몰이 얼마나 역할을 하실까요? 우리 당원은 굉장히 계층이 넓죠.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또 그분 고정 지층이 꽤 많습니다. 지금 오시자마자 한 3위 정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비 경선에서 9명 중에 6명, 네네. 6명을 하거든요. 3위면은 안정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본경선 올라가시고, 그러면 9월 초까지는 가시는 거니까, 본경선 끝까지 계속 그 흥행몰이는 계속 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냐 이재명 지사가 아니냐 이거에 이제 대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더더욱이나 관심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선관위 의원으로서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우선 흥행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대선 경선 기획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혁신, 흥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라고 하면서 유권자가 재밌게, 후보자는 괴롭게, 야권은 무섭게, 요 3대 원칙으로. 그거 하려면은 무섭습니다. 후보자들한테 당신이 1등할 수 있다는 방법을 내놔라. 조건, 당헌당규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면 채택해 줄게. 지금 그걸 지금 오퍼를 내놨습니다. 의원님. 네. 후보가 흥행에 성공하려면 1등이 무너져야죠. 이재명이가 떨어질 수도 있다. 요게 국민들 속에 딱 박혀야 흥행이 되는데 이재명이가 2등 되거나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객관적인 뭡니까 예. 저 여론조사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러니까 거고요. 민주당에서 이번 대선 후보 흥행은 야나지만 안 된다고 봐야죠. 아니 그렇지만은 9명의 후보자한테 당신이 1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없다니까 방법 1등 아니 하는 방법이. 왜 없다고 단정을 하십니까? 그 9명 아니 예를 들어서 저 우리 당이라면은 뭐 저조하여 맞지 않는 사람과 문고리 잠그고 저 중계를 하면서 뭐 저 심층 면접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백약이 무효. 더불어민주당 대선기획단은 경선 흥행을 위해 압박 면접을 하는 국민 면접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여기에 김경률 회계사를 위촉했다고 발표하자마자 친문 후보 측이 강력히 반발했고 결국 2시간 만에 철회했습니다. 강훈식 단장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사과했지만 논란이 있었던 것을 살피지 못한 것은 단장으로서 제 책임이 있다. 당원 게시판에는 송영길 대표의 사퇴와 대선기획단 해체를 요구하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불쾌한 수준을 넘어 치욕적이라고 반발했고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80만 권리 당원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지요. 이분이 허위 사실도 유포하고 이낙연 전 대표 측도 지도부를 찾아 항의하면서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반발하는 후보들을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지나치게 예민해지면 국민들이 보실 때 참 여유가 없어 보이고 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좀 대승적으로. 논란의 당사자인 김 회계사는 친조국 정당을 인정한 셈이라고 했고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이럴 거면 조국, 김어준을 면접관으로 부르라고 비꼬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페이지 뷰를 계속 검색을 해보고 유튜브 검색을 이렇게 해서 보면은 뭐 비근한 예로 나는 국대다 뭐 이런 것들은 올라가자마자 그날 그냥 바로 1만, 2만씩 바로바로 찍고 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민주당에 있는 후보들이 10,000뷰 찍는 게 추미애 장관 전 장관이 오히려 페이지뷰는 잘 나오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나마나 빤한 경기를 과연 어떻게 아무리 그 흥행 요소를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복싱 경기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면은 재미가 있겠지만은 누가 이길지 빤한데 뭐 고등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싸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아무리 조명을 화려하게 때린다고 그걸 볼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